한 언론에 이런 기사가 썼습니다. 청와대 4년간 여론조사에 56억 써놓고 비공개를 하였다. 공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는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청와대에서 사용한 금액, 비서실장이 이 청문회에 나와서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비공개로 닫아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4년 동안에 무슨 여론조사를 청와대가 해가지고 56억이나 쓸 수 있을까요? 자기네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기관들을 먹여 살리고 돈을 공짜로 주지 못하니까 56억이라는 돈을 풀은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왜 공개하지 못할까? 그렇다면 청와대가 주문한, 청와대가 요청한 이 여론조사 기관은 어떤 기관일까? 사실 여론조사 기관도 상당히 많은데 중립적인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친정부적인 여론조사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기관은 자기네들의 돈을 많은 주는 데 따라서 여론도 조작도 하고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년 동안에 56억이나 국민의 혈세를, 피 같은 돈을 지금 소상공인들, 저를 비롯한 많은 자영업자들, 식당을 하다 다 폐업을 하고 망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56억이라는 돈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써버렸을까요? 이건 그냥 여론조사라고 보기보다 자기네 친정부, 송영길 대표가 말했던 대깨문과 같은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짜로 돈을 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사에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자체 여론조사를 위해 지난 4년간 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중요 보안 사항이라며 조사 내용과 결과는 공개한. 이게 여론조사인 게 왜 중요 사항이에요? 무슨 북한에 무슨 USB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군사 비밀도 아닌데 왜 여론조사 자기네가 시켜놓고 이것이 중요 보안 사항? 그럼 거짓말 여론조사를 시켰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여론기관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얼마만큼 돈을 주고 어떤 여론조사를 했다. 이게 밝혀야 되죠.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문제는 간첩이다. 빨갱이는 둘째치고 북한의 간첩이라고 했는데도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났다는 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중요 보안 사항이, 왜 여론조사인 게 중요 보안 사항에 들어가죠? 이 중요 보안 사항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공개하게 되면 국민 여론의 비난을 받을까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대깨문과 같은 여론조사 기관들을 시켰기 때문에 공개 못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 청와대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나가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또 어떤 사회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고 그것을 속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역사의 증명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못해서 다 들통나는 것이 바로 역사가 그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중요 보안 사항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개하게 되면 지금 자기들이 했던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측 가능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 두산 광고 카피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가 24일 기업 광고 카피를 인용해 늘 원칙을 지키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 중앙포럼 기조연설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2010년 9월부터 두산에서 시리즈로 낸 캠페인 광고 사람이 미래다.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라는 것이 이 언론의 기사입니다. 물론 그걸 좋은 말이니까 따와도 되는데 저는 예측 가능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물론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뭘 가지고 자기가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다 예측하고 이런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의심할 만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대장동 사건 처음에는 결사반대하다가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그냥 특검을 하자고 하면 되는데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여서 뭐 제보 사주인지 뭐죠? 그 고발 사주. 제보는 저 박지원이고 고발 사주도 함께 이 특검을 하자고 물고 늘어지고 무슨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또다시 특검으로 해서 이 사건도 같이 가자고 물고 늘어지고 그냥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면 대장동 게이트 사건 특검하자. 그리고 문제가 되면 윤석열 당신 또 특검 받아라. 당신도 문제가 있는 사안이 있으면 받아라. 이러면 되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누가 고소했는지 잠깐 12개의 고소 사건이라 지금 휘말려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 대장동을 만든 성남의 뜰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하고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걸 모든 것을 주관했으면 시장이 사인도 하고 지휘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주 사장 대리도 누가 임명했는지 내가 임명했는지 잘 모르겠다. 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론이 고조되고 비난되고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자 내가 그렇게 책임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되고 사과해야 될 걸 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그런 궤변만 늘어놓고 있으니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윤석열 39%, 이 충청도 여론조사라고 합니다만은 이재명 30%, 오차범 이내에서 뭐 따라붙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임기 4년 동안에 56억을 써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고 그 중요 보안사항이라고 발표를 못하는 거나 똑같은 사안 아닐까요? 자기 친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시킨 것이 아닌지 이것도 그와 비슷하지 않은지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와 본선 경쟁을 할 때 그쪽 분에 있던 분들의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발언들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폭로되면 저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이 말은 야당이 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참 이낙연 후보님 그때 결선 투표 갔으면 아마 엄청난 차이로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와 붙어도 막상막하로 가지 않을까.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결선 투표를 안 하겠다고 몽리 부리는 바람에 결선 투표 안 간 것이 이 국민의힘 당 이쪽에서는 상당한 위안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됐고요.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전국 지지율에서는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난리 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또 이렇게 다른 그 그룹의 회사 광고 문구를 베껴서 이야기하는 남의 머리로 사고하는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광고를 카피해서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 남이 써준 것도 아니고 광고를 그 내용을 카피해서 하는 건 남이 써준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아닌가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공산화 시도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죠. 그런데 1심, 2심 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저도 전광훈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야, 저 큰일 났다. 저 명예훼손 되면 저거 또 구속되지 않을까. 청와대가 가뜩이나 그냥 악랄하게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데 잘못 걸린 게 아닐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의의 법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가고 있다. 그럼 왜 무죄가 됐을까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만나서 몰래 USB를 넘겨주고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 목임에서 말도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눈물이 글썽해서 감격에 목이 메인 문재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도 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번에 남북관계 문제에서 남북관계 정상회담이나 그 대화 중에 뒤돌아볼 일은 없는지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원이 뭐 친정부에 치우쳐져 있다는 건 알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사표 내라고 해도 안 내고 뭐 청와대 사표 내라는 것이 아니라 뭐 이상한 일들 많이 벌어졌는데 국민 여론이 뭐 야당에서는 물론이고 국민 여론이 사표 내고 나가야 된다. 법조계에 있던 변호사, 법조계에 있던 많은 그 전직 법관들도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못한 거다. 엄청나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그때 그 대법관 한 분 그 고소당했을 때 그 전화 통화 내용이라든가 자기는 말해놓고 안 했다고 발뺌하는 등 이런 대법원장으로서의 품위를 격화시킨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옷을 벗고 사표 내고 나가야 된다는데 끝까지 버티고 난 안 나간다 하고 말했던 사람이 대법원장인데, 이런 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전체 법원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런 법원에서도 정의가 있는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만큼 버티고 있다는 것, 그 법관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의 법, 공정한 법을 집행하고 있는 대법원의 법관들과 그리고 전국의 법원 판사들, 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지탱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 또 그래서 또 고소한 거, 2심으로 또 한 거죠. 이 청와대에서. 그러면 2심에 갔는데도 거기에서 무죄를 판결했다면 그 법원 판사들이 보는 견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4년 동안 한 일, USB 족 수장에게 몰래 넘겨주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로 발표하자니, 좀 내용을 바꿔서 발표하자니 후에 북한이 또 욕습을 해서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서 받은 그 진짜 이 USB 전모를 공개한다면 이거 국민 대국민 이거 기만국이 될 것 같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다 하자니 전국에 큰 혼란이 올 것 같고, 정말 이거 엄청난 혼란이 올지도 모르죠. 그 USB에 뭐가 담긴지 모르지만 뭐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겼다는데 그 신경제구상도 말하기 탓입니다, 여러분. 거기 뭐가 신경제구상이 뭐가 담겼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일부 빼고 공개하자니 북한이 공개할 것 같고, 전면 다 공개하자니 국민들의 반발과 이 반격에 부딪힐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USB에 뭐가 담긴지도 공개하지 못하는 청와대. 이러니까 대법원에서도 이번 그 고등법원에서도 2심에서도 정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판결하면서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판결한 것 아닐까요? 정말 그 판결한 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왜 정광훈 목사 무죄 받았는데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김문수 전 지사가 전 지사님이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문회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대가 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에서 뭐 독재자니 많이 뭐 했지만 그분의 모든 한 일, 전두환 대통령의 한 경제적인 일이라든가 그들의 공로는 공로로 인정해 줘야지, 잘못만 들춰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잘못만 들춰내면 되겠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잘못된 걸 부각시켜서 잘한 것까지 묵살해버리고 이것도 다 잘못된 거다, 잘한 것도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노무현 무슨 재단이죠? 노무현 재단까지 만들고, 근데 그분은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을 한 분입니다. 범죄가 있다 없다 떠나가지고 자살한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재단을 만들고 그분의 사상을 받들고 뭐 일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이 잘한 것 엄청 많죠. 깨끗한 분이고 다 잘한 건 많은데 잘못한 것만 부각시키면 또 잘못한 대로 뭐 범죄 이 혐의에
이 대응하지 뭐라 할까요? 그 제대로 이 답변 못하고 그리고 그 부대끼다가 결국은 자살을 택했다. 이거 자살한 건 잘한 게 아니거든요. 떳떳하게 자기가 떳떳하면 국민 앞에 내가 잘못은 무엇이고 잘한 건 무엇이고 내가 이 뭐 뇌물을 받았건 안 받았건 자기가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건데 왜 자살을 택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공과 사 다 혼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전두환 대통령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고인이 된 분한테는 지금에 와서 공과 사를 따지는 것도 그렇고 일단 역사의 심판에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김문수 전 지사가 갔다고 해서 그게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동방예의지국의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말이죠. 일정부에서는 뭐 전두환 공식 애도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첫 방문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자, 국내외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여러분들도 뭐 언론 뉴스를 통해서 봤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 좀 미중 관계 그리고 중국과 대만, 러시아와 중국 이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국제 정세가 긴박하면 우리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중요한 뉴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논평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